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 21세기의 아편전쟁, 펜타닐이 미국을 집어삼키다 라는 칼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가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팔과 다리를 비틀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거리와 골목에는 각종 쓰레기와 마약을 핥다 사용한 그 주사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로 과연 이것이 미국의 모습일까? 라고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광경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켄싱턴 거리입니다. 어쩌다가 미국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 지경까지 도달하는 데는 세 개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고, 두 번째는 멕시코고, 세 번째는 미국 내 강력한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빅파마 제약회사입니다. 이 끔찍한 현실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21세기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편 전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중국, 멕시코 마약 카르텔, 그리고 미국의 제약 카르텔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원래 말기 환자들의 극심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합성 오피오이드 진통제입니다. 문제는 이 약이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의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마약성 진통제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중독성과 치명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약회사들과 의사들은 놀랍게도 펜타닐을 대량으로 처방합니다. 특히 오피오이드 위기 시발점이 된 1990년대 후반 제약회사 퍼듀 파마라는 회사는 약 이름 옥시코돈을 중독성이 없다라는 TV 허위 광고죠. TV 광고를 대대적으로 방영을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이 광고는 유도했습니다. 그 이후 펜타닐은 불법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미국을 마약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는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의 70%는 바로 이 펜타닐 중독 때문입니다. 펜타닐의 주요 원료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백 개의 화학 공장에서는 펜타닐의 전구체, 프리커서라고 하죠. 이 펜타닐의 전구체를 대량으로 제조하여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성된 펜타닐 마약은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통하여 무제한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 마약 현실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펜타닐 생산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비난했으며, 펜타닐을 미국에 유입하는 행위를 이건 생물학적 테러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펜타닐의 한 알 제작 비용은 미화 $2에 불과합니다. 근데 일단 이것이 미국의 마약 시장 거리에
일단 유입되면은 100불 이상의 가격을 호가합니다. 이윤이 어마어마한 거죠. 100배, 200배의 이윤이 발생하니까 마약 스마글러들은 목숨을 걸고 이 마약을 들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서 미국 마약 시장에 이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는 펜타닐을 푸는 겁니다. 펜타닐의 중독성이 너무도 강력해서 단 1회 사용만 해도 바로 중독이 되고 평생 끊을 수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멕시코 카르텔은 미국을 펜타닐 중독 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 빅파마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업계 빅파마는 수십 년간 오피오이드 처방을 조장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퍼듀 파마라는 회사는 옥시코돈을, 이게 펜타닐을 재료로 해서 만든 진통제입니다. 암 말기 환자에게 처방하는 이 옥시코돈을 말하는데, 옥시코돈을 중독성이 없는 안전한 진통제로 광고하고 결국 오피오이드 마약 위기의 시발점이 됩니다. 또 한 회사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그 베이비 아이들 그 애기 제품으로 유명한 존슨앤존슨. 이 존슨앤존슨은 또한 오피오이드 성분을 대량으로 생산해 왔고, 이 오피오이드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십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을 해서 그 소송을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미국 정부가 또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DA, 미국의 식품의약국입니다. FDA는 펜타닐을 승인을 했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빅파마에서 거액의 로비 자금을 정치권에 뿌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마약 펜타닐이 FDA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미국에서 합법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한 이 마약을 한 번 일회 복용하고 평생 마약 중독자가 되는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수천 명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해버렸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 의사들이 처방한 건수를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를 의사들에게 판매 보너스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약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제약회사는 만들어 팔았고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무책임하게 처방했다는 믿기지 않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의사가 수년간에 걸쳐서 10만 건 이상의 펜타닐 처방을 남발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다큐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넷플릭스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흑인 여자 의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너무나 어려운 과정에서 의사가 됐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부자가 되고 싶었던지 정말 매일 이 여자 의사는 펜타닐을 옥시코돈이죠. 옥시코돈을 처방하는 게 그 여자가 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수사관들이 그 진료소를 습격했을 때 그 안에는 뭐 수천 장의 그 옥시코돈 처방전이 그 발견된 것을 이제 그 다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죠. 의사들은 뭐 히포크라테스 선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건 뭐 윤리적 책임감은 땅에 내팽개쳐져 있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무시무시한 마약을 처방하여 수천 수만의 멀쩡한 사람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